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사례 첫 번째는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건 저희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제3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첫 번째 사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해서 지지호소, 선거 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안 되고요. 그 다음 사례는 후보자 명의 또는 기호를 나타내서 후보자의 목소리로 녹음된 투표 동력 ARS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판례 첫 번째는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날,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 전날 기호 추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일 날. 그런데 그 전날에 땡땡 농협 조합정보 기호 땡번 누구누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60명 조합원에게 발송. 안 되죠. 그 다음 날부터 4월 20일부터는 가능해요. 근데 4월 19일까지 기호 이제 추첨 끝났다고 해서 그날 저녁에 문자 메시지 발송하셨다. 그러면 판례가 있습니다. 위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 입후보 예정자의 지인이 네이버 블로거에 입후보 예정자 선거 관련 인터뷰 기사를 1회 링크하고 기사 주소를 게재하였고 선거 기간에 카톡을 이용해서 선거 공보 이미지 파일을 조합원에게 2회 발송. 이것도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왔기 때문에 선거운동 위반입니다. 네. 그 다음에 6쪽 가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사례. 후보자의 동생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땡땡 축협 조합원들에게 전화해서 형이 이번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 라고 말하며 총 45회에 걸쳐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이것도 안 됩니다. 이제 후보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 형제, 자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에요. 선거운동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7쪽 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에 농협선거, 논산농협선거 총회 외 선출이죠. 그러니까 공보, 벽보, 어깨띠, 위도, 소품, 전화, 정보통신, 명함까지는 가능. 이 6가지의 선거운동 방법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이제 공보에서 할 수 있는 사례 9페이지예요. 9페이지 할 수 있는 사례 비방 또는 허위 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선거 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고요. 경력, 학력, 이 학력에는 비정규 학력 포함합니다.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직선거에는 안 되는데 농협선거에는 가능해요. 사실적으로 기재하는 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타인과 함께 찍었던 활동 사진이나 제3자가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한 사진을 선거 공보에 게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화살표 볼게요.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반된다. 이제 과거에 활동했던 사진이 아니고 이번 선거 때문에 일부러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는 사용하실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판례 첫 번째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땡땡 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아니면 땡땡 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 공보에 땡땡 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이건 정규 학력을 수료한 것처럼 하면 허위사실 게재가 되기 때문에 위반이십니다. 잘 명시해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조 두 번째 사례. 불의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 공보에 매월 불의웃돕기 성금을 동사무소에 기탁하였다. 허위사실 게재가 안 되겠죠. 그 선거 공보를 가정집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한 거. 선거 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선거인한테 우편 발송해드려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11조 선거 벽보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쭉쭉 넘겨볼게요.
12쪽 볼게요. 할 수 있는 사례.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벽보나 공고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 중이라고 기재하는 거. 이건 뭐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선거 벽보에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학교 학력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고등학교 졸업 학력만을 기재하는 경우. 이것도 가능합니다. 벽보에 자신의 기표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모형을 게재하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할 수 없는 사례 두 번째 보면 정규 학력을 수학한 이력이 있음에도 학력 또는 경력에 독학으로는 게재하시면 안 돼요. 미기재하시는 건 가능하지만 독학으로는 안 됩니다. 정규 학력이 있으시면. 그다음에 13쪽 어깨띠 위도 소품. 이거는 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하셔야 되고 어깨띠 위도 착용하거나 소품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착용의 의미는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직접 몸에 입거나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의 일부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어떤 피켓을 몸에 떨어지지 않게 목에다 걸고 대부분 활용하시잖아요. 예, 이게 착용이라고 법문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위도도 이제 입으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례 첫 번째는 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상의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위도 소품에 발광 기능을 부착하는 행위. 이제 밤에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행위도 가능하고요.